낭떠러지에 매달린 한 남자. 그를 구한 건 천민 여인의 집신끈 하나였습니다. 어서 이 줄을 잡으세요. 신분의 벽보다 더 질긴 그 끈이 목숨을 건져내고 가문을 구해내지요. 과연 그 작은 집신끈 하나가 어떻게 기적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인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담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중엽, 한때 부유했던 김씨 가문은 세월과 흉년에 시달리며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 돌계단에는 이끼가 무성하였고 처마 끝은 바람에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가장 높이 솟은 집이었으나 이제는 빈집만도 못한 쓸쓸한 기운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가을날 김씨 가문의 둘째 아들 진수는 산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약한 형을 대신하여 살림을 짊어진 지 오래였으나 요즘은 그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빚은 쌓여만 가고 논밭은 하나둘 팔려나가며 집안의 체면은 이미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다 가문이 송두리째 기울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진수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거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멧돼지 한 마리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달려들었습니다. 새끼를 잃고 미쳐 날뛰는 어미 멧돼지였습니다. 진수는 뒷걸음질 쳤으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발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몸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매달렸으나 아래는 아득한 절벽이었습니다. 나뭇가지는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부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진수의 절규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위쪽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계십니까? 낭떠러지 위로 나타난 여인은 바로 옥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신을 벗어 끈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이 줄을 잡으세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으나 그 가느다란 줄이 그의 몸을 받아냈습니다. 옥란은 맨발로 바위 위에 서서 온 힘을 다해 끈을 당겼습니다. 집신끈은 늘어나면서도 끊어지지 않았고 마침내 진수는 절벽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진수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진수는 그녀의 발을 보았습니다. 발이 어찌하여? 옥란은 부끄럽게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을 구하느라 모두 풀어버렸사옵니다. 땅에는 길게 늘어진 집신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끈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은 진수는 가슴 속에 뜨거운 물결이 이는 듯하였습니다. 이 미약한 집신끈이 내 목숨을 구했구나. 그날 저녁 진수는 부서진 집신 조각을 들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미쳤느냐? 어찌 천민과 혼인을 하겠다는 것이냐? 우리 가문이 어떤 집안인데? 이 목숨을 붙들어준 사람입니다. 그 은혜 앞에 신분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분노했지만 끝내 꺾이지 않는 아들의 의지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옥란은 김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오직 하나, 풀어헤친 집신끈뿐이었으나 훗날 그 가냘픈 끈이 가문을 구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적이 모든 근심을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옥난이 지나갈 때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옥난이 정성껏 차려온 아침상을 보고도 한 소리씩 했습니다. 상 위에 밥그릇을 째려보며 혀를 차는 모습, 반찬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못마땅해하는 표정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옥난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손등이 거칠어져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편 진수 또한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감싸주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어머니의 압박과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침묵만 흐르고 진수는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해 집을 피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길한 기별이 들려왔습니다. 빚주인이 당장 돈을 갚으라 독촉하러 온 것입니다. 이미 몇 달째 미루던 빚이었습니다. 진수는 머리를 감싸쥐며 탄식하였고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팔 것도 더 이상 없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언가 해보겠사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시어머니가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옥난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수의 목숨을 구했던 집신끈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속삭였습니다. 이 작은 끈이 서방님의 목숨을 건져냈듯 이번에도 길을 열어줄지 모른다. 그 순간 옥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천민 시절 어머니가 집신을 만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신을 만들어 팔아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꾸짖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집신을 엮겠다니. 체면이 있지, 체면이. 진수 또한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부인,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오. 양반과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러자 옥난은 눈빛을 곧게 세우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대로 굶어 죽으시겠습니까?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문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으나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집 뒤뜰의 짚을 몰래 가져와 첫 번째 집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천민 시절 익숙하게 하던 일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밤새 정성껏 엮은 첫 번째 집신 한 족이 달빛 아래 놓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난은 몰래 집신을 가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장터에 나가는 것도 체면상 안 되는 일이었지만 옥난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집신 사세요. 튼튼하고 편한 집신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집신을 만져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거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이거 하나 주시오. 그리하여 옥난의 첫 집신은 팔렸습니다. 비록 몇 푼이었으나 그 순간 옥난은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정말 팔렸어요. 정말로. 옥난은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소문을 들은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장터에서 집신을 팔았다지? 이제 우리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옥난은 무릎 꿇고 사죄했으나 시어머니의 화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옥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가 내일 다시 온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집을 빼앗기시겠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곤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옥나는 늘어난 집신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분명히 해낼 거예요. 이 작은 끈이 서방님의 목숨을 구했듯이 이제는 이 가문을 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옥난이 걸어가야 할 길은 험난했습니다. 시가의 반대와 세상의 시선을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과연 천민 출신의 며느리가 양반가의 체면을 뛰어넘어 가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옥난의 진짜 도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옥난의 첫걸음은 미약했으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신을 팔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집신을 만들어야 한다. 더 오래 신을 수 있으려면 옥나는 천민 시절 어머니에게서 배운 특별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집신끈을 한 번만 꼬는 것이 아니라 두 가닥을 반대 방향으로 꼬아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끈이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에 닿는 감촉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비단낀처럼 매끄러운 느낌이 났습니다. 비가 와도 쉽게 마르도록 하려면 옥나는 천민 시절 아버지가 지게나 농기구에 기름을 발라 비를 막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완성된 집신의 겉부분, 특히 물이 많이 닿는 밑창과 발끝이 스치는 앞부분에 들기름을 얇게 발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가 와도 집신이 금세 흠뻑 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릴 때도 훨씬 빨리 건조되었습니다. 게다가 기름이 짚을 더욱 질기게 만들어 오래 신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신을 샀던 할머니는 장에 함께 나오는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옥난의 집신이 얼마나 튼튼하고 편한지 이 말 저 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신어도 발이 안 아프다니까요. 비를 맞아도 금세 마른다니까. 입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옥난의 집신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어떤 이들은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집신 몇 쪽으로 무엇을 어찌하겠느냐? 가문의 빚이 얼마인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집신 장사로는 큰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상인이 옥난에게 다가왔습니다. 짚을 엮은 손길이 하나같이 야무지군요. 혹시 많이 만들 수 있겠소? 만이라면 우선 신족 좀 필요하오. 값은 넉넉히 쳐드리리다. 옥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놀려도 일주일은 꼬박 매달려야 할 만큼 많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데 잠시 망설이던 옥난에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여인들의 손을 빌리면 된다. 그녀는 마을의 부녀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집신을 엮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품삯은 드리리다. 품삯이라도 벌고자 하던 여인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난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짚을 엮는 솜씨를 여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닥을 꼬아야 질깁니다. 여인들은 감탄하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50족의 집신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인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이 집신은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이오. 대단하오. 큰 돈이 옥난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껏 손에 쥐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난은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돈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이걸로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진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도전이 그녀와 가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신 장사가 번창하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다른 양반 부인들이 길에서 옥난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리거나 소곤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도 장터에서도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굳어갔고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옥나나, 당장 그만두어라.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나 체면을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함께 집신을 만들던 여인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씨, 집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집신을 사겠다고 청하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사옵니다. 사람의 손은 넉넉하였으나 재료가 없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옥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곧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낡은 집신을 풀어 다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들판에 버려진 볏짚을 모아도 쓸만하리다. 여인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온통 짚을 모으는 일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낡은 집신을 주워오고 늙은이들은 볏짚을 다듬어 건네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다시 손을 모아 집신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장독대 위에는 수십 쪽의 집신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장터로 가져가자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낡은 짚을 새로 엮었는데도 더 질기구나. 이 신은 오래도록 닳지 않겠네. 집신을 청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 덕에 김씨 가문은 마침내 오래 짓눌렀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가가 젖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체면을 핑계로 널 막았으니 이제야 내 진심을 알겠다. 진수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뜻이 아니었더라면 가문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오. 그날 밤 옥나는 마당에 홀로 서서 별빛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씨 가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지은 곳간에는 쌀과 보리가 가득했고 마당에는 새 농기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고을 관아에서 관가의 관리가 다녀갔습니다. 옥난의 집신이 널리 알려져 현감이 칭찬과 함께 비단과 곡식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집신 솜씨에 대한 예가 아니라 굽히지 않은 뜻과 손끝에 담긴 마음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 또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체면을 논하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향해 존경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김씨 가문의 대문 너머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너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 이제야 부끄럽구나. 신분이 높다고 해서 마음까지 높은 것은 아니더라. 너는 비록 출신은 낮았으나 누구보다 귀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던 금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진정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받아주거라. 그날 밤 옥나는 별빛 아래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집신끈이 목숨을 건져내고 가문을 일으켜 세웠으며 마침내 많은 이의 삶까지 바꾸어 놓았구나. 옥난의 집신은 장터마다 퍼져나가 가난한 집안에도 품삯벌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씨 가문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집안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작은 집신끈 하나가 목숨을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며
세상에까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네 삶도 다르지 않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정성과 고든 마음이 큰 기적을 이루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희망의 끈이 함께하길 빕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